현대차그룹이 오늘 부회장과 사장단을 대거 교체하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정의선 시대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내년부터 서울 시민은 거래은행과 관계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세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청계천 일대를 서울 중심 업무지구로 개발하기로 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축은행들이 매력적인 금리의 예적금 특판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기존 상품의 금리도 올리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플러스 양한나입니다. 현대차그룹이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오늘 현대차그룹은 부회장과 사장단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 재편이 마무리된 모양새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부회장만 4명이었던 현대차그룹이 정의선 수석 부회장을 중심으로 조직을 단순화했습니다. 오늘 현대기아차 연구개발 담당 양홍철 부회장과 연구개발본부장 권문식 부회장이 물러났고 기획조정실 김용환 부회장은 현대제철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로써 정의선 수석 부회장, 윤여철 부회장 체제로 재편된 겁니다. 여기에 현대기아차 생산품질 담당 여승동 사장이 물러났고 현대모비스 이명득 사장, 현대제철 강학서 사장, 현대로템 김승탁 사장 등도 물러나 고문으로 위촉됐습니다. 지난 9월 수석 부회장 자리에 오른 정의선 체제로 세대 교체가 마무리되고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 부진에 따른 쇄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룹 차원의 인적 쇄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문성과 리더십이 검증된 경영진들을 주요 계열사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대대적인 인적 쇄신 속에서도 안정감과 균형감을 유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인사에서 차량 성능 담당인 알버트 비어만 사장은 연구개발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외국인 임원을 연구개발 본부장에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연구개발을 맡았던 양홍철, 권문식 부회장이 동시에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비어만 사장이 혼자 이끌게 된 겁니다. 여기에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은 현대로템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대기아차 전략기획 담당 정진행 사장은 현대건설 부회장으로 승진해 이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 전략기획 담당 사장엔 공영훈 홍보실장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또 전략기술본부장 지영조 부사장도 현대기아차 사장으로 승진했고 서보신 생산개발본부장도 생산품질 담당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외에 현대캐피코 박정국 사장은 현대모비스 사장으로 발령났습니다. 업계에선 현대차그룹이 주요 계열사들을 재정비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내년부터 서울시 세금 납부 앱 에스텍스에서 결제 계좌 은행에 상관없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기존엔 서울시 금고로 선정된 은행의 고객만 가능했던 서비스인데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 정훈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부터 서울시 금고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납 대행 업무 시스템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금고를 맡았던 우리은행이 만든 모바일 세금 납부 앱 에스텍스는 이름만 유지한 채 알맹이는 신한은행의 시스템으로 교체됩니다. 서울시와 신한은행은 이번 전환 작업을 통해 은행에 상관없이 앱을 통해 계좌이체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는 우리은행 계좌가 있는 경우에만 에스텍스를 통해 계좌이체로 세금을 낼 수 있었다며 이번 시스템 교체 후에는 신한은행은 물론 다른 은행 고객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지방은행 계좌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해 사실상 서울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해진 셈입니다. 다만 시스템 교체 작업으로 새해 첫날 자정부터
다음 날인 2일 오전 9시까지 33시간 동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세금 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또 내년에는 신한금융의 마이신한 포인트로 서울시 세금과 범칙금을 낼 수 있습니다. 마이신한 포인트로 낼 수 있는 범위는 지방소득세와 등록 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와 주차 위반 범칙금 등 500여 종으로 교통카드 충전도 가능합니다. 포인트 세금 납부는 지난해 2월 서울시와 우리은행의 업무 협약으로 시작됐는데 신한은행이 시금고가 되면서 물려받았습니다. 우리은행 포인트인 꿀머니 세금 납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잠정 중단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편의가 우선인 만큼 시금고 은행이 교체됐다고 해서 꿀머니 세금 납부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며 시스템 교체에 따른 기술적 문제 해결에 시간이 필요해 일시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은행 꿀머니 세금 납부는 새해가 시작된 후 3, 4개월이 지나야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서울시가 도시 재생을 위해 낡고 노후한 청계천 일대를 재단장하고 있습니다. 주거와 업무가 결합된 서울 중심 업무지구로 재탄생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재개발을 둘러싼 입전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60여 년 넘게 한자리에서 생계를 일궈온 이들이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인 겁니다. 김배영 기자입니다. 청계천 이가와 사가에서 공구상가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목청을 높이며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1만여 명이 생계터전을 잃고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한 지역에서 70여 년 동안 자리를 지키며 하나의 공구거리라는 문화유산을 만들어온 우리 상인들을 아무 대책도 없이 아파트 짓겠다고 거리를 내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재개발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상인들 죽으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없는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25년 정도 있었습니다. 예, 여기 청계천을 떠나야 하는 입장입니다. 잠도 잘 안 와요, 요즘은요. 잠도 안 오고 어디 막강히 갈 데도 없고. 이들은 대체 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공구상가는 철저한 협업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부품을 깎고 연마하고 색을 칠해 완성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공구 생산의 생태계가 마련된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경쟁력을 잃고 산업 생태계가 무너져 생존 여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상인들은 단순히 재개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공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며 영화의 추위에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공구산업의 태동지로 불렸지만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처지에 놓인 청계천 공구상가. 도시재생이라는 명목도 좋지만 힘없는 소상공인들과 상생하기 위한 지자체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른 데다 연말 특수까지 겹치면서 은행들이 특판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내후년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수신액을 늘려야 하는 저축은행들은 각종 특판과 예적금 상품 금리를 일제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늘 기준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대부분 2%대 후반을 웃돕니다. 반면 4대 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1.45%로 시작해 높아야 2.05%.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을 잘 선택하면 시중은행보다 많게는 1%포인트 높은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저축은행들이 연말을 맞아 특판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JT친해 저축은행은 가입 조건에 따라 연 2.85%에서 3.05%까지 금리 혜택을 주는 특판을 진행 중입니다. 유진저축은행은 연 2.95%의 금리를 적용하는 14개월 만기 정기예금 특판을, 삼정저축은행은 1년 만기에 연 2.9%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특판을 선보였습니다. IBK저축은행은 3년에서 5년까지 만기 설정에 따라 연 3.5%에서 4.5% 금리를 적용하는 특판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만기 기간을 3개월이나 6개월로 짧게 설정할 것을 주문하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많은데 단기 예적금 상품 금리도 장기 상품 못지않게 쏠쏠합니다.
OK저축은행은 만기 6개월에 연 2.7%의 금리 혜택을 주는 OK으샷 정기예금 특판을 내놓았습니다. 첫 출시에 1,000억 원 완판 기록을 세워 지난 10일부터 추가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드림저축은행은 3개월짜리 단기 정기예금도 연 2.1%의 금리를 주는 특판을 진행 중입니다. 기존 예금 상품 금리도 올랐습니다. SBI저축은행은 일찍이 지난 9월 정기예금의 금리를 0.2%포인트 올렸습니다. JT친해저축은행과 에큐온저축은행도 연말을 맞아 예금 금리를 0.2%포인트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경기도 고양에서 온수관이 터진 지 일주일 만에 오늘은 서울 목동에서 온수관 파열이 있었습니다. 최근 지하시설에서 비롯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의 배관 관리도 드론을 띄어 편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끕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충전이 가능한 드론 정거장에서 문이 열리자 드론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드론은 2.8km 길이의 천연가스 배관망 매설 지역을 날아다니며 카메라로 현장을 찍어 대전의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달합니다. 인공지능이 적용된 관제 시스템은 허가되지 않은 굴삭기 공사를 찾아내 경고를 띄웁니다. 그러자 바로 확성기를 단 드론이 현장에 출동해 공사를 멈추라고 경고합니다. 현재 굴착 지점은 도시가스 배관 매설 지역으로 기압 개설인 무단 굴착 공사로 도시가스법에 위반하셨습니다. 즉시 작업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드론 촬영으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가스관 매설 지역을 실시간으로 정밀 감시해 사고를 예방하는 겁니다. 이번 시연은 신기술 신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앞서 국토교통부의 시범 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업자들은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한시적으로 풀어주면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비가시권 비행에 필요한 드론포트, 3D 지도, 상공 전파 지도, 상공 기상 정보 등을 실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의 합리적인 추가 규제 완화가 기대되며 이러한 규제 완화로 정찰, 건설,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용 드론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드론의 활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면서 사회 안전망 관리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미래셋대우가 꾸준한 금융교육을 통해 건전한 금융문화 조성과 금융사기 예방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미래셋대우는 지난 2015년부터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대학교와 군부대, 금융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교육 최우수 사례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393곳 6만 2천 명. 미래셋대우가 결연을 맺고 금융교육을 펼치고 있는 학교와 학생 수입니다.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금융교육을 진행해온 미래셋대우는 열린 금융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렵고 딱딱한 금융교육에서 벗어나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등 주요 금융기관과 미래셋대우 본사 견학을 통해 학생들이 금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융이나 투자에 아는 지식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또 한번 이런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더 편하게 금융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고등학교 경제동아리 멘토링과 수학여행 학생 대상 금융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셋대우는 초중고뿐만 아니라 군부대와 대학교에서도 금융교육을 펼쳐왔습니다. 56사단과 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간부와 사병 총 700여 명의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했으며 충남대, 세명대, 전남대, 목포대, 명지대 등 대학교에서의 금융강연도 진행 중입니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국 30여 개 사회시설을 방문해 총 2천여 명에게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했고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국내 증권사 중 1419 포함 금융교육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미래셋대우는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한 열린 금융교육을 통해
건전한 금융문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 끝나는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문제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논의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정부의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우선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달 말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끝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위반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는 등 과도한 우려를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지난 7월에서 10월 노동부에 접수된 노동시간 단축 위반 관련 진정 등도 약 80건으로 평년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갔으나 정부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올해 말까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자 경영계를 중심으로 계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에 연내 시행이 어렵게 된 만큼 계도 기간이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공개한 2018년 11월 고용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약 2,700만 명으로 작년 11월보다 16만 5천 명 늘었습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취업자 증가폭은 5개월 만에 1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의 추세에 비춰보면 증가폭 자체가 평년 수준에 미달했으며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3.2%로 작년 11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1월 기준 실업률은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 영향권에 있던 2009년 3.3%를 기록한 후 올해가 최근 9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의 하루 평균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00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서울시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말 서울 전체 인구는 1,012만 명으로 전년보다 7만 9천여 명 줄었습니다. 하루 평균 출생아는 179명으로 전년보다 27명 줄어 집계 이래 처음으로 200명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6만 4천 명 증가해 13.5%의 고령화율을 기록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지금 속도를 볼 때 올해 고령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가진 신용카드 결제 대금과 포인트 등 각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5개 카드 회사의 카드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내 카드 한눈에 항목에서 소비자가 보유한 신용카드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며 모바일 서비스는 내년 2월쯤 시작할 예정입니다. 바이오 기업 비피도가 2020년 3월까지 마이크로바이옴 센터를 건립해 신약 개발과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 오는 26일 코스닥 입성 예정인 비피도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치료제 등 관련 상품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의 군집과 이들 군집이 가지는 유전 정보 전체를 의미합니다. 비피도는 강원도 홍천의 3만 5천 리터 규모의 배양기와 전문 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정부 R&D 과제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 제품으로는 올해 미국 식품의약국과 신규 식품 원료로 등재된 미생물균주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 BGN4와 비피도박테리움 롱건 비올R1 등이 있습니다. 가톨릭대와 공동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용 파마바이오틱스 개발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임상실험 준비 작업
작업 중입니다. 비피도의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은 30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22%가 넘습니다. 오늘 17일에서 18일 양일간 일반 청약 예정인 비피도의 공모가 희망 범위는 22,100원에서 28,700원으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롯데그룹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4세대 미래형 쇼핑 공간 롯데마트 금천점을 오픈했습니다. 모든 상품의 가격표를 종이 대신 QR코드로 대체했고 고객이 매장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계산대까지 가지 않고 즉시 결제가 가능하며 이렇게 구매한 상품은 가까운 매장에서 집으로 3시간 안에 배송해줍니다. 박항서 매직 등 새로운 한류에 힘입어 충남 농식품의 베트남 수출이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며 아시아 최대 수출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충남 농식품 수출액이 3억 4,67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크리스마스와 각종 송년 행사가 몰린 연말을 맞아 치킨과 커피를 필두로 과자와 햄버거에 이르기까지 식품 외식 물가가 고삐 풀린 듯 오르고 있습니다. 커피, 우유, 과자 등 가격이 적게는 2%에서 10%까지 치솟고 국민 간식으로 불리는 치킨은 가장 기본 제품인 프라이드마저 2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오늘 1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전 점포에서 란제리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비너스와 트라이엄프, 캘빈 클라인 등 인기 란제리 브랜드 상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하고 구매 금액대별 사은 행사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여보 최현미입니다. 내일 출근길 아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눈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집중되면서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는 2에서 5cm, 많은 곳 8cm 이상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충청과 경북 북부 내륙으로도 1에서 3cm가량이 쌓이면서 눈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한낮엔 2도로 평년 기온을 2에서 3도가량 밑돌겠고요. 오후부터 강한 바람이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내일 나서실 때 옷차림도 두텁게 입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부터 낮 사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한낮엔 서울 2도, 대전 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울릉도 역시 많은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속초, 강릉 5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종일 구름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광주, 대구 7도, 부산 9도를 보이겠습니다.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해와 동해상에는 눈이 내리면서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로 뚝 떨어지면서 한파에 가까운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눈비 소식이 또 한 차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